예, 2부 시장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의 대미관세 품목에서 빠진 원유, 미국의 산유 강국 위치 증명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다시 좀 추가를 좀 했고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에서 원유를 제외한 것은 미국이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산유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다. 이런 코멘트고, 요게 지금 블룸버그에 나왔던 요 기사가 지금 요 관련된 기사로 뉴스핌에서 뽑은 것 같고요. 그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 자회사인 유니펙이 이제 가격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 등을 빚어서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원유 수입이 좀 중지가 됐다 그랬죠. 6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미국산 원유 최대 수입국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중국의 원유 수입 이 부분은 무역 전쟁의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또한 간세 품목에 이제 휘발유, 디젤이 포함되긴 했지만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만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했네요. 저거 부분은 원유를 석유로 만드는 정류, 요거 좀 이게 블로그인가? 헷갈리네. 하여간 그 관련 사이트에 올렸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보통 석유를 원유를 석유로 만드는 정류 과정 거쳐가지고 경질유, 중질유, 뭐야 이거? 그증질유. 헷갈렸다. 그러니까 나프탈, 휘발유, 등유경유, 벙커CU 뭐 이런 것들. 벙커CU 같은 경우 해운사 운영할 때 지금 벌크선 들어갈 때 전 연료를 좀 사용하게 되죠. 그렇고요. 시장 상황 말씀. 참 그리고 내일 유튜브 방송 제가 개인사적으로 다른 일이 있어서 여건이 되면 일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그럭저럭 잘 넘어갔고요. 오늘 이슈는 이제 통신장비 관련주 부분이었겠죠.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5G 인프라 구축으로 자율주행, IoT 등 신사업과의 연결성이 제고됐다. 그리고 중국 증시 마감 코멘트 이것도 좀 아까 얘기했던 코멘트랑 비슷하고 증감의 얘기고요. 마감 시황 연기금이 코스피를 계속 지금 순매도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모의 투자 스토리를 가면요. 오늘은 그 YIK가 좀 주가 쭉 올라다 지금 뭐 위골이 나긴 했는데 계속 조용했었죠. 근데 삼성전자 투자 기대감이 좀 반영될 만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조금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ICD는 그동안 실적 부진으로 주가를 하락했는데요. 보통 삼성 디스플레이, 뭐 LG 쪽 이쪽에 지금 투자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이유일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이 디스플레이 투자가 재개됨으로써 FA, AP 시스템, ICD, 모니테임, 세라콘, 덕산네어 등이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는 코멘트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뭐 캐논 도끼나 뭐 다른 쪽에 지금 수주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그나마 버티고 올라왔는데 저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부분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시면 어느 부분이었더라? 네, 여기 전방 투자 감소에 따라 올해는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코멘트가 있죠. 저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고객사의 원리 투자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중국 어제도 요 관련된 레포트를 좀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요 레포트가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중국 YMTC가 랜드 기술을 공개했는데 어제 봤던 레포트는 이 내용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양산은 10월 달에 32단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 이제 9월 중순쯤에는 64단을 시행하겠다는 뭐 그런 계획인가 본데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비중이 좀 큰 기업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쪽 매출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한동안 또 실적이 잘 안 나왔죠 제대로. 올해 1분기에도 좀
잘 나온다 그랬는데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추정했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와서 주가도 좀 한 번 더 추가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그 부분 기존에 했던 부분들 제대로 계속 이어가는 그림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YMTC의 이제 2차 벤더로서 좀 들어가는 부분들로 여기에 올해는 뭐 시험 양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매출 기여는 없겠지만 내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 코멘트에서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게 마이크로 프렌드가 보면 이게 웨이퍼상에 형성된 칩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테스트 장비하고 웨이퍼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수 있게 가교 역할하는 소모성 재료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웨이퍼가 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마이크로 프렌드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웨이퍼를 한 개 사용하는 CU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하단 소자를 연결하는 높은 오버레이 정밀도 기술이 필요한데 YMT 같은 경우 해당 기술력이 좀 낮아서 이게 칩 하나를 만드는데 2개의 웨이퍼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제조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이제 수율을 아직 안 잡혔다면 이제 수율을 내기 위해서 불량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똑같을 거고요. 그렇다 치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프로프 카드의 사용이 좀 증가된다면 마이크로 프렌드 입장에서는 좀 나쁜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냥 단순하게 좀 해봤고요. EM텍은 KTNG의 이제 릴 관련해서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들이 있어서 좀 살펴봤고요. 전자담배 성과에 집중된 관심 뭐 이래가지고 전자담배 도입에 따른 몇 가지 우려를 불식시킴 이분이 실적이 뭐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지금 EM텍 같은 경우 그 전자담배 그 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전국적인 망으로 좀 채택이 된 게 6월 말 거의 뭐 7월 정도 되는 거죠. 7월부터 동사의 전자담배 판매 점수는 2배 이상 3만 개 전국 편의점으로 많아졌다 하는데 그러면 1, 2, 3, 4, 5, 6 그러면 2분기에는 그 덜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혹시라도 지금 2차 매수를 안 한 관점인데 모의투자 스토리상 그 실적 발표 후에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2차 매수 부분을 저점에서. 그리고 보면 전통 관련된 전자담배가 그 매출의 비중을 따져보면 3분기엔 17%, 4분기 17.8%, 근데 2018년으로 따지면 15%, 2019년에 30%,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따지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노스 첨단 소재는 지금 이 매수 가격이 지금 6,000원 아래인데 6만 원. 6월 29일 이제 표면이자나 만기이자 없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어요. 최초 전환가액이 66,255원이고 리피싱이 95% 이상 되는 조건이라서 조정이 된다 해도 62,940원 정도 되거든요. 전환 가격이.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종목 흐름상은 YIK, YCD가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 부분으로는 이제 해성 DS하고 3위각기가 조금 마이너스가 조금 큰 편이고요.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YIK 같은 경우 일단은 다시 위에 매물대 부딪혀 윗꼬리가 난 상황이고요. 일단 일정 부분 뭐 매물 소화하고 나면 주가 흐름 괜찮아지지 않을까. 우상하는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ICD 같은 경우도 이제 매물대 부분에 지금 정고점 부분에 와 있어서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데 이제 수주와 삼성 디스플레이 재투자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면 조금씩 얘도 우상하지 않을까 싶고요. K맥 얘는 아직까지 그 저점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 하단에서 박스권 뭐 유지하는 흐름 보이고요.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여기서는 근데 차트 흐름이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지금 오늘도 보면 5,600만 원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누군가는 저기서 조금씩 사다 보면 어느 순간 금액이 커졌다고 치면 저 그 호가창에 그 걸려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물량이 그럼 급하게 좀 돈이 비거나 하면 그냥 쭉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시간으로 시장가로 좀 밀어버리면 뭐 저건 뭐 아래꼬리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음봉이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뭐 차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거의 좀 실종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주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8월 중순 이 수주 공시가 좀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보면 어떨까 싶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뭐 초반에는 나오겠죠. 실적 발표 부분으로 실적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원래 1분기가 그 IFRS 15 그 시행을 하면서 매출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분기에 반영되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3위각기도 아직 뭐 저점을 좀 저점 뭐 쌍바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조금 주가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는 않죠. 얘도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거고 투자 스토리상으로는 만약에 2분기에 그 매저점 철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그때는 3분기를 바라보면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EM택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를 좀 체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EM택하고 해성 DS가 지금 파란색으로 사이클 상으로는 좀 다시 하락 사이클로 들어왔는데 단기적으로는 대신 얘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같은 역배열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타입이고요. 보통은 3위각기랑 EM택이랑 해성 DS는 일정 부분 주가가 반등을 해서 역배열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좀 더 덜 리스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색깔은 푸른색으로 변해서 사이클이 좀 아직 한 사이클이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마이크로 프렌드 오늘 좀 거래가 조금 나왔어요. 평소보다는 나왔고요. 위아래 좀 꼬리 달린 모습인데 뭐 괜찮은 흐름이라 여기고 있고요. 6,000원에다 매물 맞고 좀 유권해 놨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5,800원대 위로 좀 추가적인 상승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노치 첨단 소재 일단은 지금 모습으로는 오늘 상승 모양새를 봐서는 뭐 쌍바닥처럼 보이는 일명 차트 모습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상태에서 저점 이탈 없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했나? 이상 오늘 방송을 좀 마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요일 내일 방송 저녁 방송은 사정상 못할 것 같고요. 봐서 일요일 날 정리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